우리가 뭐 초격차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초격차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술에서 격차를 벌리는 겁니다. 뭐 D램이나 낸드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나 뭐 이런 그 다른 나라의 회사들이 바짝 따라왔습니다. But I think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we'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competition from the Huawei SMIC partnership for AI chips. And AI chips are going to be very,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 And so I would watch that space very carefully. And I actually think because of that, the real challenge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that Samsung faces is actually in China. 삼성전자 입장에서 정말 과거에 그 패스트 팔로우 시대 때 정말 잘했죠. 매년 대략 그 10% 이상의 성장을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잘한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퍼스트 무브, 그러니까 메모리 분야에서 선도 기업인 거죠. 그런 이제 지위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적절한 부합되는 그런 어떤 정책과 전략으로 이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 방식을 기존 대비해서 좀 바꿔야 된다. 그거를 하지 못하면 이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기술력이죠. 기술력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업체들이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술 패권, 그걸 넘어서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약하면 그런 어떤 국가 안보상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우리가 뭐 초격차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초격차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술에서 격차를 벌리는 겁니다. 뭐 D램이나 낸드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나 뭐 이런 그 다른 나라의 회사들이 바짝 따라왔습니다. AI 시대 반도체는 이제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HBM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AI 연산을 하는 계산기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U, 이런 거를 이제 잘 조합을 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그런 AI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접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전에 메모리를 잘 해오던 그런 나라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메모리를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의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계산기들은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이 메모리 기반한 인공지능 반도체는 이 모바일이나 엣지 디바이스, 우리 뭐 온 디바이스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잘 살펴서 키워나간다면 우리에게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어떤 그 희망이 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몰려드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2의 창업을 가꾸는 선봉으로서 온신의 힘을 다하여 그 소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 산업 분야를 더욱 넓히고 30년 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가장 이 금기시했던 말이 사실은 초격차예요. 절대로 초격차를 설사 우리가 초격차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격차는 바로 또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초격차라는 말을 내는 순간 우리는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77년도에 PC가 처음 나옵니다. 태어나시기도 전일 거예요. 제가 태어난 후 10년 후에. 근데 그때 인터넷 기술이 함께 결합이 되죠. 그래서 PC 혁명의 시대가 열려요. 그 PC 혁명의 시대가 열리게 한 게 1965년도에 고든 무어 박사가 이야기한 무의 법칙이 77년도에 PC와 인터넷의 결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한 바탕이거든요. 그게 이제 1년 8개월 만에 반도체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라는 건데 사실상 15년마다 보니까 1000배씩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배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모든 기술을 융합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더 15년 플러스 해서 2022년도에 정확하게 AI 시대가 열립니다. 1000배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2037년도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인데 상상을 해보면 10년 내로 어마어마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1등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는 이제 엔비디아나 팹리스 회사들의 주문 생산하는 곳인데 이쪽이 훨씬 더 파운드리 쪽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파운드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서조차 경쟁력을 잃어가게 하는 그게 근본 원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 기반 구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1등을 하겠다느니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영현 부회장님의 어떤 발표 말씀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확실한 1등 수성, 파운드리는 강한 2등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어떤 칩 그 주문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파운드리 사업이 TSMC가 64, 삼성이 12%. 그러니까 64대 10인데 이걸 여하히 저는 이제 꿈을 꿉니다만 5대 4까지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 왜 가능하냐면 벤더 밸런싱을 하는데 한 어떤 업체 갖고만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세컨 솔루션이 삼성이 될 수가 있죠. 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 파운드를 포함해서 이 비메모리 영역은 더더군다나 한 기업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은 생태계 자체를 다시 한번 제대로 구축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쪽은 파운드리 쪽은 고객의 신뢰. 이쪽은 잘 만들어서 팔면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쪽은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주문 자체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기회가 없는 거죠. I think the key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that unless you're a technological leader, it's very hard to retain your market share. And it's particularly hard to make money over the business cycle. And I think where Samsung's done really well over the past really the past decade, has been in being a technological leader in memory, for example, and having the scale to invest across business cycles. And the challenge it faces now is that it's got really tough competition from both SK Hynix and Micron. And that's meant that even though Samsung's still the largest player in memory in terms of revenue, it's losing share at the high end, and the high end is where most of the profits are made. So in the chip industry, you've got to remain relentlessly focused on technological leadership. And I think we're going to see Samsung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try to regain its leadership position when it comes to the most advanced types of semiconductors. Well, I think there is a battle going on right now around
AI semiconductors with a combination of NVIDIA and TSMC producing AI semiconductors very successfully, but China trying to move up the technology process level and become a major AI chip producer itself. Right now, Huawei and SMIC, the leading Chinese firm, are cooperating to produce relatively high quality chips, but at not huge volumes yet. But I think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we'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competition from the Huawei SMIC partnership for AI chips. And AI chips are going to be very,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 And so I would watch that space very carefully. And I actually think because of that, the real challenge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that Samsung faces is actually in China, where there's a new competitor called YMTC in the NAND space and CXMT in the DRAM space that are really rapidly increasing their production capacity. And they're capable of producing at really inexpensive levels because just the scale of not just government support, but actual state ownership in those companies. And so my sense is that when Korean audiences think about geopolitics, they think about what the US is going to do next. But in reality, when you look at the memory market, the big new player is China. 이게 좀 반도체 특성이기도 한데 진짜 위험한 말인 것 같은 게 반도체는 사실 금방 따라잡힐 수 있거든요. 사실 이미 따라잡혔고 요거에서 삼성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요거는 이제는 접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인텔 기업도 그렇게 한순간에 갈지 몰랐고 올해 엔비디아 그 업체가 그렇게 성장할지도 몰랐고 그래서 많은 그런 게 반도체랑 요즘 시대에는 신기술이 많으니까 삼성도 너무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